입장에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원래 정체성은 개신교입니다만 개신교 공부도 하고 같은 교육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역을 이제 성공에 발을 좀 들여놓고 마지막까지 가볼까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 성공에 그런 맛을 봤습니다. 종교 평화라고 하는 문제, 내부적 갈등과 외부적 갈등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소하고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제 자신은 스스로 실험해 봤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보이겠습니다만 갈수록 종교평화지수 제정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추상적으로 드리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뼈아픈 최근에 좀 상황을 좀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변준영 교수님의 논평문을 보니까 종교 내부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 그걸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글을 봤는데 사실 같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의 저희 논점도 종교적인 종교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갈등 두 개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접되거나 어떤 다양한 현상으로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로 양상으로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종교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평화지수와 해서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안에 종교 내부의 갈등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실제로 질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전 나름대로 의심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실천에 거쳐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평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저희 그룹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영근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하시고 윤나인 선생님께서 논평을 해주신 그 토대로 해서 과연 그러면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보다는 거꾸로 뒤집어서 무엇이 평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제 대응 묻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이제 제 입장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부재라든가 완화라든가 이런 갈등의 현상의 감소라든가 이런 데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한국 종교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현상들을 사건화하고 목록화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 종교 평화지수 제정이 갖는 반의가 이제 철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막스 웨버의 지배사회과 극단사회의 갈등 실존론에 대해서 보면 물론 이제 상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종교가 순기능과 또 역기능적 측면을 다 가지고 있죠. 순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종교 내부의 어떤 경계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순화하고 정결을 유지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종교적 대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죠.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역행적 측면들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역행적 측면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례로 원주 지역에 있어서 이제 지역 갈등과 종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감싸 안으면서 지역 문화로서의 종교를 더 밖으로 알리고 또 사회와 통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찬수 교수님이나 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의 간호제와 같은 그런 현상처럼 하나의 또 정치 경제적 또 사회문화적 연관 속에서 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종교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 자체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사회적 사회 효과까지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스 베버는 종교적 인간과 그다음에 문화적 인간, 문화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봤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인간이라는 것을 안에 종교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문화적 실제이고 사회과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과학의 어떤 기초 개념에 입각해서 인간 행위의 총체적 의미를 매개해주는 문화적 현상이 하나의 이제 종교라고 봤을 때, 근데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또 종교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종교의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의미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 평가를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문제의 한 측면은 사회적 행위, 종교가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타자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하나의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요.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에서 한 3-4줄 올라가면 사회학적 방법론에 따른 종교평화 지수 제정은 개별자의 행위, 또 이익 집단,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종교평화 지수가 타자, 이웃 종교나 시민의 종교 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척도로서 기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의 사건이라든가 종교의 사태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찰 가능한 행위가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종교 간 갈등이랄까요? 종교 스트레스, 이 부분은 이제 윤난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이 사건화 또는 목록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 오면서 제가 박희순 목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만,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종교 간 갈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순수하게 종교 간 갈등이냐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사회적 갈등의 범주 안에서 다뤄야 되는 측면. 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층화적 성격이나 중적 특성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성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종교평화지수 제정을 하고 있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제 종교 간 갈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종교 사건함의 목록화 예시는 유영근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발표하신 지수 방법 논문과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저는 제 사회과학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어떤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종교 내부의 갈등이
어떻게 드러났으면 그것을 어떻게 목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리를 좀 나름대로 해왔던 건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 종교간 갈등이 아니고 중심적인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내부까지 포함된 내용들이 여기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만 사건 범주나 사건 설명, 사건 유형이나 위험별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은 역시 제 소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과제로 그냥 남겨놨습니다만 사건 설명이나 사건 유형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약간 이것도 저도 이제 문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전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사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열할 수도 있고 세분화할 수도 있겠다. 이 안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방향이 또 설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안에 이제 빠졌습니다만 물론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환경과 관련해서도 이제 납골단 또 교회 공원 묘지 관련 산림 훼손, 지역 발전, 기업 유치를 찬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정리를 하다가 다시 한 장짜리로 제가 정리를 해서 종교평화지수 규정을 위한 평화 같은 사건 항목해가지고 44가지 정도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게 여기 종교 사건 항목에도 들어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사건들을 어떻게 나열하고 항목화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이따가 또 토론을 해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나가는 거고. 도표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교 사건과 관련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단정지을 수 없는 그 결과에 따라서 종교 단순 종교 평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과 사회발달의 공인으로 변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소극적인 갈등 해소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갈등 변형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평화교육이 선행되어야 될 거고, 더불어서 그 교육 전체를 기획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갈등 변형 프로그램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설립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의 분석, 비판, 소통, 합의, 고민, 관심 등이 있어야 하겠다. 종교단체의 비판적 워크숍이나 그다음에 갈등 변형 워크숍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대화 형성을 중요한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 형성을 통해서 변형 가능한 방식 크게 다섯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행위자의 변형, 그다음에 이슈의 변형이라든가 법의 변형, 구적 혹은 맥락의 변형이라든가 개인과 집단의 변형이 그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이 이제 해외에서 지금 시행됐던 방식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종교평화를 위한 갈등 변형 프로그램이 대학생 영상을 위한 지금 정착되는 데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종교평화지수 제정에 대한 철학적 합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종교평화지수 제정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처럼 분명히 사건을 환원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화시키고 이것은 이제 가시적이고 또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것은 가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지수 제정을 통해서 일반화하고 보편화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인 환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죠. 이 칼포프의 또 지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문학적이고 형사학적 기술을 통해서 느슨한 환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평화지수 제정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카드 안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타자를 통해서 자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가급적인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조차도 타자의 자유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칸트의 맥락에서 보면 의사소통적 종교 이상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종교 평화를 통해서 또는 종교 평화 지수 제정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자신의 종교를 정체성과 자신의 이성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종교 평화 지수 제정의 목적은 바로 과학적 이성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 종교의 갈등 현상들을 사심없이 시민의 보편 이성의 법정에 세운다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평화지수 제정의 의의는 각 종교들이 갖는 경험의 한계를 밝혀내고 그 경험을 보다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과학과 수치화하고 올바른 종교 이성에 도달해야 하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세요. 종교평화지수는 이거 거듭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누가 보아도 그리고 어떤 시민이 보아도 가급적이면 보편타당한 행복이나 복지나 결과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교평화지수가 사회 보편적인 공통의지를 이웃 종교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타 시민사회에게 그런 의지를 밝히는 그런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 안에서 종교 평화지수가 가리키는 지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통과 발전의 매체가 되어 그 지수에 의해서 종교 사회의 합의나 공감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말인데요. 종교의 갈등 해소라든가, 그리고 또 적적인 의미에서 종교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자체의 정화나 각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어떤 평화 의지나 자체의 정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제3의 관념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평화지수 제정 작업은 일차적 의미를 갖지만 그것을 제정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자각시키는 이른바 지수화 작업을 공신력 있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종교평화시민사회연맹 이런 기구가 있을 수 있다면 구성하고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종교시민사회 거버넌스를 정착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활동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리베리 미래사회를 염려하면서 인간의 성찰을 강조하고 있듯이 평화는 사고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도하는 종교평화지수 제정을 위한 표현을 바꾼다면 평화는 지수에서 시작된다. 좀 비약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수화의 목적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의 폭력, 갈등 등의 상황과 적대적 감정을 변화시키고 화해의 종교 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독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평화는 종교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세계 평화지수화 작업을 했던 선례를 보면 적극적인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를 개량화 수치하는 데는 성공을 하고 산술적인 통합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산술적인 통합만큼이나 이론적인 통합이나 의미의 심층적 통합 그리고 성찰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로 기울여야 할 것이고 자칫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수치의 단순 생략이 주는 정확성이나 시각적 효과에만 급급해서 수치와 수치 혹은 문항과 문항 사이를 이뤄내는 복잡하고 심층적인 관계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덕분 문제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평화지수 제정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 혹은 보다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평화학자를 비롯해서요, 또 갈등 해결 전문가, 종교학자, 또 신학자, 철학자,
통계학적인 다수가 포함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각 종교 기관 그리고 각 교단의 학각자와 평화신도 전문가, 군소교단 등 이런 안배들이 적절하게 이거를 보다 엄밀한 조사 분석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적 입장이라는 게 어떤 종교평화지수 제정이 안에 철학적인 어떤 흐름들 또 가닥을 잡는다면 저는 이 칸트의 이 말이 상당히 좀 와닿습니다만 읽어보면 우리 시대는 진정한 비판의 시대요. 모든 것은 비판에 붙여져야 합니다. 종교는 그 신성성에 의거해서 법칙 수리 또는 입법은 그 위험을 두고 보통 비판을 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종교와 법칙 수리는 당연히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불러일으키는 형태의 꾸밈없는 존경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성은 오직 그의 자유롭고 공정한 검토를 견뎌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꾸밈없는 존경을 수행한다. 이처럼 종교평화 제정 지수라고 하는 게 종교적 이성의 해방, 또 건전한 종교 이성을 가져오는 발판이 되어 있으니까 한층 더 성숙된 어떤 종교의 모습, 종교 간의 어떤 해소하는 그런 철학적 어떤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가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를 의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 토론화 시간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차부터 오늘 4차 이르기까지 종교 평화에 관련된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서 종교 평화의 개념은 좀 더 구체화된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의식을 이 종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김대식 박사님도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종교 갈등의 사례를 녹록화하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며 그러한 갈등의 사례들이 어디에 원인을 두고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다는 차원에서 저는 저로서는 인상적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발표를 보면서도 여전히 지수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생각을 좀 더 갖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두 분 논평자의 논평도 먼저 듣고 주신 이후에 집중적인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지 있는 대로 그러면 우리 박효석 목사님하고 변진영 박사님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박사님은 우리 발제문에는 뉴스 미션 논설위원으로만 간단히 적어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교 저널인 프리칭의 편집위원이시고 또 CBS 프리칭 아카데미 상임이사시고 또 서울장신대 그리고 humboldt 유니버시티하고 서울정보통신대학원 기계유니버시티 등에서 이 학장, 학부장 등의 역할을 하셨고 신학, 교육학, 정보경영학, 다문화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목사기도 하시면서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셨고 아마 오늘 김대식 박사님의 글에 대해서 적절한 논평으로 우리의 토론의 수준을 높여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씩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효석 박사님 먼저 15분 정도 듣시면 될까요? 10에서 15분 정도 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